잠시만요. 무행사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 정체성 사명을 위한 사회인 경험을 공유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아주 특별한 연사분을 구성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연사분이신 톰 에이버리 씨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리자면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초등대학교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를 근무하셨고요. EBS 라디오, EBS 잉글리시 채널 같은 TV 라디오 프로그램에 적극 출연하셨습니다. 이후 영국 바스 대학교에서 영국 내 난민 초등학생의 영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논문을 쓰셔가지고 교육학 석박사를 하셨고요. 현재는 수원지 대학교에서 인문사회학분의 지역 난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문제 개선에 힘쓰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또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수원지에서 오셨어요. 수원지에서 저희가 수원지 수련사에 갔다가 너무 관심 같은 연사분을 발견을 해서 제가 연시부하고 연락까지 좀 와주실 수 있겠냐라고 해서 요청해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수원지에서 여기까지 3시간 반 걸려 12시간 오셔서 오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좀 더 뜻깊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 같이 박수로 톰 에이버리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준비하면서 새로운 말들도 좀 배우고 또 오랜만에 한국어로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얘기라 조금 서툴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희 가족인데요. 한 4년 전 사진이야 아이들이 지금 많이 컸는데 아른이는 지금 12살 year 8이고 하리는 9살 year 5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저희 아내인데요. 2008년에 제가 대학교 3학년일 때 교환학생으로 왔던 저희 아내 보고 첫눈에 반했답니다. 그 다음 해에 한국으로 따라가서 2년 후에 결혼하고 아이들 낳은 뒤에 2017년도에 영국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8년 동안 살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게 참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양쪽의 문화를 경험했던 점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문화 가정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보다 더 의미 있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난 12년간 아이들을 키우며 느낀 생각과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여러분께 작은 공감이나 격려 혹은 생각해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이란 뭘까요? 일단 저희 가족처럼 영국과 한국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은 당연히 다문화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처음부터 비슷한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시작한 관계라서 늘 대화를 통해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고 서로 맞춰 나가려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영국인 배우자가 아닌 100% 한국인 가족이 계신가요?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100% 한국인 가족이라도 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다면 그 가정도 다문화 가족으로 생각해요. 아이들이 영국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영국에서 문화와 지식을 배우게 될 때 그 아이들의 정체성에는 분명히 도종 한국인의 정체성과 다른 점들이 생길 테니까요.
한국 정서와는 맞지 않은 행동들이나 말을 하고 peer pressure 때문에 한국 문화보다는 영국 문화를 더 따라간다든지 영어가 더 편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한국의 부모님들께서도 영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회 생활을 하실 때 이런 경험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100명 넘는 직원들 중에 혼자만 이민자라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도 좀 힘들고요. 사회자 약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눈치도 보게 되고 주눅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 가족이라도 영국에 살고 있다면 이런 정체성의 변화를 겪을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개인의 결합이라고 썼는데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결혼이 다문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습관, 가치관, 생활 방식 모든 것이 다를 거예요. 이런 차이들은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 진짜 잘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난 왜 그래?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웨일즈의 문화학자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말했죠. Culture is ordinary. 이처럼 문화는 한국이나 무문화처럼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훨씬 더 일상적인 것이고 매일의 생활 습관과 생각하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차이들이 때로는 작은 긴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8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 끊을 때 많이 불평하셨어요. 한국식으로 아주 짧게 끊어 하고 전화를 됐는데 여기서 아주 길게 하는 거 기본이라서요. 오케이, 오케이, bye now, bye. 이런 습관들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개념, 맥락입니다.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깊이 이해하려면 우선 아이들이 자라는 맥락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이 아닌 환경에서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어떤 맥락이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갖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먼저 전통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영국이라는 환경에서는 한국의 전통이나 관습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명절, 당연히 여기서 명절이 아니고요. 설날도 여기 사람들이 흔히 Chinese New Year라고 부릅니다. 식습관, 한국의 예절, 유치원생부터 열공하는 문화, 여기서는 너무 다르죠. 그렇다면 전통을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밀어붙여야 할까요? 저희 가족의 경험으로는 전통이 아이들의 일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때 훨씬 수용도가 높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한국 음식을 집에서 일상적으로 먹으면서 자랐지만 만약 학교 점심 도시락에 굳이 한국 음식을 온 도시락에 가져간다면 그건 영국 맥락에 맞지 않죠. 설날 같이 큰 명절도 영국에서 공휴일도 아니고 재료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다 하려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죠? 대신 저희는 설날마다 떡국을 먹고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는 것은 매년 지켜서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가족들께도 영상으로 세배드리고
물론 세뱃돈도 빼놓을 순 없죠. 이런 즐겁고 긍정적인 기업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강화에는 큰 역할을 합니다. 영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집에서 최대한 한국적인 맥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아이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고 심지어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적인 요소들이 아이들의 일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아이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그동안 잘 먹던 밥이라는 불고기를 갑자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아니 한국인이 어떻게 밥을 싫어해요? 그래도 강요할 수 없죠. 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국, 부대찌개, 떡볶이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한국 문화를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다루되 아이들에게 반감이 생기기 전에 한 발 물러서려고 합니다. 전통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보다 아이들과의 관계와 긍정적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강요는 오히려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비록 아이들이 영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국 문화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되어서 아이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자신의 유산을 접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맥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도 중요한 주제인데요. 언어는 문화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하지 못할 때는 느끼는 아쉬움도 듭니다. 아내가 한국말로 아이들과 깊이 소통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내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영어가 더 익숙해지다 보니 결국 집에서의 주 언어가 영어가 돼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해도 대답은 영어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영어가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한국어 능력이 기대했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일상 맥락 속에서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고 유용하다고 느끼는지의 문제죠. 예를 들어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고 관계가 더 좋을 때 아이가 한국어를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태도가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언어의 중요성도 함께 커집니다. 마치 제가 민지와 민지의 가족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운 것처럼요. 정서적 유대를 위해 언어를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반대로 언어를 배우고 나니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는 거죠. 저희 딸은 한 살에 영국으로 와서 한국어를 거의 하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작년에 학교 같은 반으로 한국 아이가 오면서 친구가 되더니 정말 짜증나게 짧은 시간 안에 한국어가 유창해졌습니다. 친구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 거죠. 이래서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은 교과서로 배우는 한국어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역시 캐대헌에 나오는 한국어 랩을 정말 빨리 외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처럼 아이들에게 언어를 사용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언어가 기능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미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언어를 배우거나 유지하려 하지 않아요. 혹시 아이에게 책이나 장난감을 사줬는데 전혀 관심도 없다가 몇 년 후에 갑자기 좋아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이도 집에서 늘 읽던 해리포터 책을 관심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몰입해서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억지로 관심을 강요하는 것은 그닥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한국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시로 노출할 것인가입니다. 최근에 슬쩍 한국 드라마를 들어봤다가 아이들이 좋아해서 끝까지 같이 봤던 적이 있는데요. 같이 한국 문화를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에는 한인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글 학교는 집 밖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맥락이 형성된 곳이고 한국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말하기, 쓰기, 읽기 실력이 좋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이 한글 학교에서 서로 영어로 대화해도 괜찮아요. 그냥 한국어가 사용되고 존중받는 환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나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함이 쌓여서 선호도가 증가한다는 뜻인데요. 한글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만으로도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한국을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로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가정은 다르고 아이들 역시 각자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 가족의 목표는 영어 중심의 환경 속에 가능한 한 많은 긍정적인 한국 문화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적인 것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일상 속 순간순간의 관심과 동기를 캐치하여 맥락을 제공하고 아이들마다의 속도와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배우며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겠죠. 저희 가족은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 엄마와 똑같은 한국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씨앗을 발견하고 한국을 자신의 일부로 간직한 어른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문화란 결국 일상이며 그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다문화의 정체성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맥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맥락을 제공해 주신 대사관과 런던 한국학교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오늘 먹는 거를 해주신 저희 소매보이시 가족분들한테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행사는 이제